안녕하세요. 성주고 학생 여러분. 임신과 출산에 관한 가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관한 얘기고요. 이 출산 전까지가 시험 범위여서 출산 대비하는 그런 전까지 그 프린트물 11조까지가 아마 시험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임신의 계획과 준비인데요. 임신을 계획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 계획이라는 큰 틀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몇 명의 수를 낳을 것인지, 또 터울, 다시 말하면 연년생을 낳을 것인지, 뭐 2살 터울, 3살 터울, 4살 터울을 낳을 것인지, 또 출산 시기, 그러니까 20대에 낳을 것인지, 30대에 낳을 것인지, 그런 시기들을 고려하는 것들이 가족 계획 안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그 가족의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부모됨의 자질이 생겼을 때, 부모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임신을 계획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겠죠. 그를 위해서 임신을 준비하게 될 때에는 특히 부부 중에 어머니, 다시 말하면 아기를 낳는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아기를 낳기 때문에 이런 등등, 다시 간염, 암, 풍진, 성병 등의 검사로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풍진과 같은 경우에는 고열이 나기 때문에 임신 4개월 전에 풍진에 걸리게 되면 100% 기형아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그 병들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서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새 생명을 맞이할 마음가짐, 정말 중요한 마음가짐이 되었을 때 그때 임신을 계획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임신이 계획이 됐다고 해서 모두 다 임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임신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의 수를 막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터울, 적정한 수의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적절한 피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나눠줬던 프린트물 안에도 피임의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를 자세히 참조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수태조절법이라서 주로 이제 월경 주기법, 이거는 자연적인 방법이죠. 기초체험법이어서 어떤 인위적인 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성의 배란일만 조절해가지고 이제 아기를 피임을 하는 방법이고요. 먹는 피임약, 또 사후 피임약처럼 화학적인 방법을 쓰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자궁내 장치 또는 난관 수술, 정관 수술에서 이제 영구적으로 이제 수술하여서 그다음에 더 이상 이제 임신을 하지 않도록 막는 방법도 있고 콘돔처럼 일시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임신의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임신의 과정뿐 아니라 임신을 돕는 여러 가지 기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여성의 자궁인데요. 여기 있는 난소에서 그 여성 호르몬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있는 난자가 성숙한 난자로 이제 깨어나는, 그래서 여기 난소에서 그다음에 수란관으로 나가는 이런 과정을 이제 배란이라고 하는데, 성숙한 난자가 난소에서 수란관으로 배출되는 거,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배출되는 걸 배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성의 질인데 질 입구에서 이제 정자가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난자는 그 배란이 될 때 양쪽 난소에서 정기적으로 한 번에 한쪽씩 3월에는 이쪽에서 배란이 됐다면 4월에는 이쪽, 5월에는 이쪽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제 배란이 되는데 정자들은 어느 쪽에서 배란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양쪽으로 퍼져서 이제 정자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을 쭉 하다가 거의 이제 수란관 쪽에서 이제 수정을 하게 되고요. 수정을 하게 되면 점점 여기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점점 가다가 자궁 내막에 착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수정이란 수란관에 이른 정자 중 하나가 난막을 뚫고 들어가서 결합해 수정란이 되는 거고, 수정란이 되는 즉시 이 수정란을 세포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관을 점차 차고 내려가다가 자궁 내막에서 완전히 딱 붙는 착상 현상이 생기는 거죠. 만약 여기서 착상이 되지 않고 이 그 수정란이 떨어져 버리면 이거는 임신되지 않고 그냥
아기가 생기지 않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상이 되고 여기서부터 계속 활발한 세포 분열이 돼서 발육이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신생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태아는 모체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성장 발달하게 되고 자궁 내막에 쌓여있는 혈액으로 인해서 이제 영양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아가를, 다시 말하면 태아의 발달을 돕는 기관들이 생깁니다. 태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탯줄과 연결되어 있는 요 부분인데요. 산소와 영양 분을 모체에서 공급을 받아 이 공급받은 것을 탯줄을 통해서 아기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태아에 있는 유해 물질이 거꾸로 이제 태반을 통해서 엄마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태반은 사실 영양 덩어리라고 할 수 있고 많은 혈관들이 모여 있는데 이거는 아이에게 가는 영양분들을 잘 공급해주기 위한 기관입니다. 탯줄은 태아와 태반을 연결하는 끈인데요. 이 관은 아이에서부터 엄마에게로 가는 노폐물을 이동하는 관이 있고 엄마로서부터 있는 영양분과 산소가 아이에게로 흘러가지는 그런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탯줄은 두 개의 관으로 이제 꼬아져서 생겨 있는 것이죠. 양막이란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인데 사실 아기는 이 안에 있는 양수, 다시 말하면 물속에서 떠있기 때문에 이 물을 받치고 있는 얇은 막을 양막이라고 할 수 있죠. 양수는 여기 그 태아가 떠있는 물인데요. 외부 충격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어느 정도 바깥 기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온도를 적절히 조절해 주어서 아이가 추울 때도 따뜻하고 따뜻할 때도 정말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또 아기가 몸 밖에 나오게 될 때에는 이 양막이 터지면서 양수가 흘러나는데 양수가 흘러나면서 질 입구를 매끄럽게 하고 소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이를 무사히 잘 출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적인 분만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인공수정, 다시 말하면 남성에게 얻은 정자를 수정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서 배란식에 맞춰서 직접 자궁 안으로 넣어주는 인공수정이 있고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를 바깥에서 체외 수정시킨 다음에 다시 여성의 자궁 내막에 넣는 시험관 아이와 같은 이런 시술도 하기도 합니다. 임신의 기간은 수정된 날로부터 266일 정도 걸리고요. 수정된 날을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월경을 기준으로 했는데 마지막 월경을 시작일로부터 280일 정도가 지나면 임신이 되어서 아기를 출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태아의 발달은요. 수정돼서 한 2주에서 4주까지 이때를 발학이라고 하고 4주에서부터 8주까지 배학이, 그 다음에 8주서부터 다시 말하면 2달 후서부터 거의 10달 동안까지는 태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배학이 4주에서 8주는요. 모체의 환경이 태아 발달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시기이므로 선천적 기형이 발생하기도 하고 유산이 되기 쉬운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때 따라서 이 배학이 4주에서 8주 동안은 각별한 산모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계월별로 그 모체 변화를 보면요. 첫째, 1개월 되면 신체의 조직에는 조직이 형성되고 각 기관이 생깁니다. 특히 각 기관 중에 심장이 제일 먼저 발달돼서 2개월쯤 돼서도 아기의 초음파로 심장 소리를 듣게 되면 비교적 규칙적으로 뛰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발달하고 머리, 몸, 팔, 다리가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때 엄마는 1, 2개월이면 대부분의 산모는 임신인지 잘 못 느끼게 되는데 월경이 없어지는 걸로 인해서 임신 됐을 수도 있겠다라고 짐작하는 그런 계열수이기도 하죠. 임신의 첫 징후로 월경이 중단되고요. 입덧이 시작되면서 쉽게 피로해지고 엄청 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직 태반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산에 주의해야 됩니다. 태반이 바이러스라든지 그 다음에 항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태반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이런 균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지만 태반이 완성되는 4개월 전까지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3, 4개월에 태아는 생식기관이 발달하고 성별 구분이 가능합니다. 특히 4개월 되면 태아가 운동을 시작하고 태반이 완성이 되는 거죠. 특히 본격적인 태동은 5개월 정도부터 시작하지만 태반이 완성되고 감정이 발달되기 시작하는 건 4개월 때입니다. 이때 모체는 소변이 자주 마렵고 변비가 생기고요. 아랫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것을 느끼고 가슴도 커지게 됩니다. 특히 4개월에는 태반이 완성되어서 입덧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반이 완성되는 시기이므로 4개월까지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셔야겠죠. 오리교열입니다. 태아는 활발하게 움직이고요. 청각이 발달하고 머리카락, 손톱이 나기 시작합니다. 6개월이 되면 뼈 근육이 발달하고 손가락은 빨기도 합니다. 특히 이때 되면 부모님이 태동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아이가 많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아이가 발로 차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툭툭 치는 느낌 이런 것들도 느끼게 되어서 부모님으로 하여금 굉장히 기쁨을 많이 주게 되죠. 이때 유산의 위험이 많이 줄어들고 식용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가 눈에 띄게 불러오고 몸무게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신체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때 태아도 되게 활발하고 이때는 뼈와 근육이 발달하기 때문에 많이 드셔서 아이의 장기라든지 뼈 근육 발달에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7, 8개월이 되면 뇌가 발육해서 몸의 기능이 조절하고 주변의 자극에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8개월에는 청각이 완성되고 밝고 어두움을 구분하는 태아의 조직과 기능이 거의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모체는 거의 배에서 임시선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자궁이 커지면서 내장이 눌려서 숨이 차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고 다리가 쥐가 나서 자다가도 다리가 쥐나는 것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기도 하겠죠. 마지막 이제 9에서 10개월입니다. 아이는 폐와 신장 기능이 거의 다 성숙하고요. 호흡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피와 지방이 늘어나서 포동포동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10개월 되면 신체 각 기관이 완전히 성숙해서 자궁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모체는 소변 보는 횟수가 잦아지고 자궁 수축으로 배가 당기고 팽팽해지는 지기도 하고 출산일이 가까워지면서 태아가 골반 쪽으로 내려가서 아기가 이제 몸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태아가 몸 밑으로 이제 아래로 처지게 되기 때문에 소화가 조금 더 잘 되고 좀 더 위장이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임신 중의 생활은요, 정기 검진하셔야 됩니다. 28주까지는 주로 월 1회로 가고요. 거의 36주까지는 월 2회로 가고요. 마지막 주, 다시 말하면 마지막 한 달은 매주 정기 검진을 받도록 합니다. 저희가 임신기간을 총 40주로 잡았을 때 마지막 그 한 달은 매주 정기검진을 받는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체중 조절이 필요한데 질 좋은 단백질, 칼슘, 철, 비타민들 충분히 섭취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2배씩 많이 드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 아기를 가졌다고 해서 보통에 먹는 것보다 밥도 2배, 반찬도 2배, 또 뭐 먹는 것이나 간식들도 마음껏 먹으시면 그 다음에 너무 지나치게 살이 쪄서 그걸로 인해서 임신 후에 다시 이제 원래대로 몸무게를 회복하게 되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 몸무게 10에서 12kg 정도 넣는 걸 권장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질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든 영양이 균형 잡힌 음식을 섭취하되 2배씩, 3배씩 이렇게 드시면 안 되고 적절한 수준으로 드셔야 합니다. 적절한 양은 오프라인 수업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걷기라든지 스트레칭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나치게 많이 달리기를 한다든지 줄넘기를 한다든지 또는 지나치게 힘든 수영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는 거 피해 주시고 스트레칭과 걷는 것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교는요, 말과 행동,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긍정적으로 즐거운 생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상태로 인해서 아이를 교육시키는 걸 말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전통에서는 태교를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태교가 효과 있다는 걸 많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신 기간 동안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말과 행동과 또 걸음걸이라든지 이런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출산 준비는요, 일반적으로 마지막 월경이 시작으로 280일 되는 때, 이때가 이제 거의 아기를 낳을 때이긴 하지만, 아이에 따라서 더 늦게 나오는 아이도 있고, 더 일찍 나오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280일을 전후해서 1일, 2주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일찍 나오는 아이, 좀 늦게 나오는 아이들이 있겠습니다. 출산 2, 3개월 전부터는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집안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을 위해서는 아기 옷, 기저귀, 산모, 속옷, 수유용품 등을 준비하면 좋고요. 채광이나 환기가 좋고 조용한 방에서 이제 산후조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 후 산모와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산후조리원과 같은 시설을 정하시고요. 출산 전후 휴가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